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번화한 도시에 살고 계시거나 제주도에서 노년을 즐기고 계신 60세 이상의 분들이라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믹스커피나 따뜻한 보리차를 잠시 내려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으로 식사를 마치신 후 혹시 크고 하얀 알약 하나를 바로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몇 년 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칼슘제이거나 비타민 D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 아침 등산을 가는 것과 같은 철저한 규율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을 드셨을 겁니다. 늙어가는 뼈를 튼튼하게 지켜서 절대 넘어지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먹는 대로 살로 간다는 생각으로 챙겨 드신 칼슘제와 곰탕 국물이 손주를 업어줄 튼튼한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그 칼슘이 동맥에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석회 찌꺼기가 가득 잠면한 낡은 수도관처럼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거의 매주 이런 하소연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멸치도 매일 먹습니다. 햇볕이 뜨거워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긴 하지만 비타민 D도 잘 챙겨 먹고요. 그런데 왜 제 등은 자꾸 굽어만 갈까요? 왜 여전히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하나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왜 이제는 고혈압의 관상동맥 석회화까지 생겼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슘의 역설입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동양의 어르신들이 빠져있는 의학적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과정의 딱 절반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잊힌 채로 말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타민 D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본 처방전에서 간과하고 있는 우리 몸속의 부지런한 교통경찰, 바로 침묵의 영웅인 비타민 K2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드신 칼슘이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어드리고 식단에서 놓치고 있던 작은 변화 하나로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심장 건강까지 지키는 반전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 새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전형적인 어머니 상이십니다. 자녀들에게 보내줄 김치를 담그느라 늘 분주하시고 손주들이 올 때면 설렁탕을 한 솥 가득 끓여주시죠. 할머니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행여 넘어져 뼈라도 부러지면 며느리가 고생하거나 혼자 요양원에 갇히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10여 년 전 환갑을 넘기면서 김 할머니는 골다공증 걱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겨울철 빙판길에 미끄러진 후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셨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온 의사 선생님 말대로 매일 1000mg의 고함량 칼슘제와 비타민 D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뼈가 튼튼해질 거라 굳게 믿으면서요. 그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몇 달 전 김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건 뼈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샀기 때문입니다. 흉부 CT 검사 결과는 온 가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대동맥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사실은 골밀도 검사 결과 척추와 허리뼈는 여전히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12년 동안 먹은 그 많은 칼슘약과 곰국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뼈로 안 갔다면 그게 다 제 심장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김영자 할머니.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또한 치명적인 오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칼슘을 먹기만 하면 몸이 알아서 뼈로 보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슘은 꽤 멍청한 미네랄입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지도가 없고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무 곳에나 달라붙습니다. 불행하게도 칼슘이 가장 달라붙기 좋아하는 곳은 뼈가 아니라 연조직입니다. 동맥벽, 심장, 판막, 신장. 조직에 붙어 신장 결석을 만들고 심지어 관절에 붙어 척추뼈 가시를 만듭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뼈는 약한데 혈관은 돌처럼 딱딱한 몸을 갖게 됩니다. 이는 노년기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비타민 D도 같이 먹는데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칼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처방해주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칼슘은 밖에서 기다리는 귀한 손님입니다. 비타민 D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의 유일한 임무는 장에 있는 문을 열어 칼슘을 혈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햇볕을 피하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죠.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문이 닫혀 있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임무를 마쳤다면, 즉 칼슘을 혈액으로 들여보냈다면 그것으로 할 일은 끝납니다. 비타민 D는 문가에 머물러 있죠. 이때 칼슘은 복도, 즉 여러분의 혈관 속에 빽빽하게 모여 서 있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에게 거실인 뼈로 들어가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칼슘과 비타민 D만 드신다면 수천 명의 손님들을 혈관 복도에서 정처 없이 떠돌게 방치하는 셈입니다. 너무 붐비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겠죠. 마치 출퇴근 시간 강남의 교통지옥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연구들에서 고용량 칼슘 단독 섭취가 노인들의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손님들을 제자리로 안내할까요? 누가 지도를 들고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교통경찰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나물 반찬으로는 이 비타민이 충분하지 않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타민 D가 칼슘을 혈액으로 들여보내는 문지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2는 누구일까요? 비타민 K2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똑똑한 교통경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K2의 임무는 매우 명확하며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것은 칼슘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뼈와 치아로 들어가 그리고 칼슘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혈관과 신장에서 떨어져. 이 메커니즘을 과학적이지만 등산 동호회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잠자고 있는 두 종류의 특별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스터칼시인입니다. 이 친구는 뼈라는 벽돌에 시멘트 칼슘을 바르는 임무를 맡은 건설 노동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 MGP입니다. 이 친구는 혈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부지런한 청소부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건설 노동자와 청소부가 태어날 때부터 비활성 상태, 즉 졸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이들을 만들어내도록 돕지만 잠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오직 비타민 K2만이 이 두 주인공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타민 K2를 섭취하면 마치 불을 환하게 켜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오스터칼신이 깨어나 혈액 속의 칼슘을 낚아채 뼈에 단단히 붙입니다. 동시에 MGP도 잠에서 깨어나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그곳에 엉겨붙은 칼슘 덩어리를 떼어내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저는 68세의 박철수님이라는 또 다른 환자에게서 이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시는데 최근 발 뒤꿈치 뼈가시, 칼슘이 엉뚱한 곳에 쌓여 생기는 병 때문에 통증이 심했고 치아가 흔들려 좋아하던 고기 구이도 못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칼슘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처방을 조정하여 K2를 추가하자 6개월 후 통증이 확연히 줄었고 치아도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K2는 새로운 칼슘을 뼈로 보낼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석회화 과정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채소 위주의 식단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흔한 엄청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의사 양반 나는 끼니마다 나물을 먹고 김치도 매일 먹소. 고기 먹을 때는 상추랑 깨씹해. 쌈도 싸먹는데 무슨 소리여 우리 할머니가 채소가 최고라고 했으니 난 비타민 K가 부족할 리 없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 반찬에서 얻는 것은 주로 비타민 K1, 필로퀴논입니다. 비타민 K1은 아주 좋은 영양소지만 주된 임무는 혈액응고입니다. 주부님들이 팔을 썰다 손을 베었을 때 피를 멈추게 해주죠. 하지만 K1은 칼슘 운반에는 아주 게으릅니다. 칼슘을 뼈로 보내거나 혈관을 청소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K, 이 메나키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할 종류입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은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한국에서조차 비타민 K2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의 지방에서 비타민 K2를 자연스럽게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소고기는 그것이 수입산이든 심지어 비싼 한우든 상관없이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먹여 키운 공장식 사육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속의 K2 함량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장내 세균이 스스로 K2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60세 이상은 이미 소화기관이 노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를 쓰고 맵고 뜨거운 음식 때문에 위장약을 달고 사는 우리 한국인의 습관 탓에 뱃속에 K2 생성산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파업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채소와 김치를 많이 드셔도 뼈와 심장을 지켜줄 K2가 심각하게 결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건강이라는 그림에서 빠져있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의학도 발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칼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후 비타민 D를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최신 과학은 단언합니다. 칼슘은 D가 필요하고 D는 K2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리가 3개 달린 솥과 같습니다. 다리 하나 K2를 없애면 솥은 쓰러지고 맙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어르신 처방전에서 빠져있는 그 다리가 바로 K2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뼈째 먹는 멸치볶음, 두부, 뽀얀, 사골국 같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칼슘 섭취 부족이 아니라 칼슘 분배의 위기입니다. 벽돌 칼슘은 넘쳐나는데 정작 집을 지을 미장이 K2가 없는 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K2를 사야 하는지, 안전한 용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 낭비하지 않으려면 매일 밥상에서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론은 다 살펴봤으니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드시던 칼슘제나 비타민 D를 당장 버리지 마세요. 복용법을 조금 바꾸고 부족한 조각만 채우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 노인 환자분들에게 혈관 속 칼슘을 빼내 뼈로 보내기 위해 실제로 적용하는 처방입니다. 아주 중요하니 종이와 펜을 꺼내 적어보세요. 1단계 올바른 비타민 K, 투 선택, MK7이 왕입니다. 동네 약국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갖 종류의 비타민 K, 투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가장 흔한 게 MK4와 MK7인데 절대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유일한 조언은 천연유래 MK, 7 메나퀴논, 7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MK4는 합성형이라 혈액 내 수명이 고작 몇 시간으로 아주 짧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3-4번 챙겨 드셔야 하는데
건망증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불가능한 일이죠. 반면 MK7은 다릅니다. 혈액 속에 무려 72시간 3일이나 머뭅니다. 밤낮으로 순찰하며 길 잃은 칼슘을 잡아내는 경찰차와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니 아주 편합니다. 이 단계 용량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시중에 많은 올인원, 종합 영양제들은 K2를 생생내기용으로 아주 조금만 넣어서 단백질을 활성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뼈로 칼슘을 보내고 혈관을 청소하려면 하루에 K2MK, 질을 100 마이크로그램에서 18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흔히 쓰이는 황금 공식은 비타민 D3 천하의 유당, 비타민 K2를 최소 100 마이크로그램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햇볕을 못 쬐어 결핍이 심해서 의사가 5,000IU 같은 고용량 D3를 처방했다면 쏟아져 들어오는 칼슘을 처리하기 위해 K2 용량도 그에 맞춰 늘려야 합니다. 3단계 언제 먹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지방의 법칙,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실수인데 특히 아침을 급하게 드시는 한국인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비타민C나 비는 물에 녹는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D3와 K2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기름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으로 D3와 K2를 급하게 삼키고 찬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묽은 죽으로 대충 때우신다면 유감스럽게도 비싼 약을 낭비하신 겁니다. 녹여줄 지방이 없어서 몸 밖으로 거의 다 배출돼 버리니까요. 제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진 걸 먹을 때 K를 먹자. 비타민 D3와 K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간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세요. 한식 밥상에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듬뿍 두른 비빔밥이나 나물 반찬일 수도 있고 천연지방이 풍부한 고등어구이나 청거 과메기 같은 생선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아침 계란말이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참기름이나 생선 기름의 지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D3와 K2를 녹여 혈액으로 확실하게 운반해줍니다.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뼈 건강의 동반자입니다. 4단계 음식으로 섭취하기,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영양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늘 환자분들께 전통 음식에서 K2를 찾으라고 권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비타민 K2의 왕은 이웃나라, 일본의 나토 발효 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K2가 들어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도 비슷한 국보급 보물이 있는데 바로 청국장입니다. 젊은 층이나 일부 분들은 냄새가 너무 심하고 옷에 뵐까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청국장 한 그릇이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최고의 천연뼈 보약입니다. 그 외에도 익숙한 음식에서 K2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특히 시골에서 방목해 키운 달기 낳은 계란이 좋습니다. 동물의 간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순대 드실 때 나오는 간 기억하시죠? 그 찐간에는 K2와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때문에 적당히 드세요. 치즈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서양식을 좋아하신다면 수입산 경질 치즈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에 필요한 100 마이크로그램의 K2를 섭취하려면 매일 큰 그릇으로 청국장을 먹거나 간을 아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시라면 MK7 보충제를 드시면서 밥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잠깐만요. 약국으로 달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사가 걸린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비타민 K2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그룹에 속하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비타민 K2가 뼈와 심장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더라도 의학에 만인에게 통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환자군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 기량제 계열의 한근고제, 대표적으로 와파린이나 쿠마딘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 약들은
뇌졸중이나 심방세동 예방 혹은 인공심장 판막 수술 후에 한국의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약입니다. 이 약들의 작동 원리는 비타민 K를 억제해서 피를 묽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는 것입니다. 만약 심장내과에서 처방받은 와파린을 드시면서 비타민 K2를 임의로 추가해서 드신다면 항근고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며 뇌졸중이나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절대 K2를 임의로 사 드시지 마십시오. 약병을 들고 주치의를 찾아가 물어보세요. 선생님, 뼈를 보호하고 싶은데 K2를 저용량으로 쓰면서 항근고제 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항근고제의 복용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참고 비타민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형. 항근고제는 영향이 적지만 그래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발솥 전략인 칼슘 음식이나 적당량 플러스 D3 플러스 K2MK 7을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구분 등이 펴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조직입니다. 뼈의 재생 주기는 몇 달 심지어 1년이 걸립니다. 김치가 익기를 기다리는 한국인의 인내심처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초기 신호들은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김영자 할머니 같은 분들은 3, 6개월 후 치아가 튼튼해지고 찬 것을 먹을 때 시린 증상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특히 수족냉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이는 혈관이 부드러워져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김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깨닫고 할머니는 칼슘제 용량을 줄이고 멸치 해조류 섭취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일 아침 한국인의 귀한 황금 액체인 들기름 한 숟가락과 함께 D3와 K2MK 700 마이크로그램을 드셨습니다. 1년 후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골밀도 악화가 멈췄습니다. 73 세 나이에 거둔 큰 승리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걷고 가벼운 등산을 할 때 더 자신감을 느끼십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찰관 K2를 진작 알았더라면 지난 10년 동안 약값 낭비는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노화보다 무서운 건 내 몸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은 약이나 보약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체는 과잉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한 정교한 기계입니다. 비타민 D와 K2 없이 칼슘만 먹는 건 집을 짓겠다며 벽돌 칼슘만 잔뜩 실어 나르고 미장이 K2와 공사장 문을 열어줄 사람 D3를 부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결국 벽돌 더미가 무너져 길을 막고 집은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밤 당장 약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드시는 칼슘제나 비타민 D병을 보세요. 성분표에 K2나 M, K7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바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이 손안에 있는데 뼈가 약해지고 심장이 굳어가며 노년의 즐거움 손주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영상을 마치기 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서울, 부산, 대구 아니면 미국 한인타운인가요? 그리고 어떤 칼슘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나이와 사시는 곳을 남겨주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무의식적으로 칼슘만 드시는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경로당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에 뇌졸중이나 원치 않는 골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삶은 우연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